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관에 쓸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 연평도 바로 앞 무인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서해에 스텔스 함정까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LBM 시험 발사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도발 지수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장인 전현준 우석대 교수,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그 SLBM 시험 발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송아지 마냥 와들짝 놀라 처상난 집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괴뢰들의 소동을 놓고 내외의 여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그래야 다 깨진 쪽박스고 날벼락 맞기다. 오래된 송아지 마냥 와들짝 놀라 처상난 집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물 속에서 그 SLBM이 여론들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을 북한이 공개를 한 것이고 또 지금은 좀 멀리서 잡은 화면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영상을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만 가지고는 실제로 SLBM을 발사한 걸 갖다가 편집을 해서 내보낸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수중에서 발사하는 그 장면, 그게 예.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를 한 그 모습,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해치가 열리면서 발사대가 열리면서 그게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지금 안 잡혔고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쭉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나눠져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역시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다른 어떤 화면을 갖다가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신 대표님하고도 잠시 전에 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 저걸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세계적인 비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자들은 이제 그 후과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를 해서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조작해서라도 내보내라. 그래서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좀 벌벌 떨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선전선동부라든가 인민무력부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저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장면을 내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내용들, 그 발표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무기, 최신 무기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판일 수도 있고 또는 자만심이라든가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이 이제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자신들의 그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리한 어떤 지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저는 심리전이랄까요?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동영상을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게 이제 잠수함에서 나와서 사출이라고 하죠. 나와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이제 점화가 된 그 콜드 런칭 방법의 화면을 두 가지로 이제 엮어서 보여줬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선전선동부에서 우리 그 한국의 이 방송들 유심히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사진을 공개를 했을 때 동영상을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우리 국내 언론들의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보여주자라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우리 정보 당국에서, 즉 우리 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쏜 것은 맞다. 그리고 150m 정도 고도까지 솟구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에서 뭔가 섬광이 있으면서
또 미사일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저 성광이 있는 부분까지가 진짜로 어떤 그 저 미사일의 진짜인 것 같고. 예. 그런데 왠지 150m 고도 부분에 뿌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성광이 다시 있고 저 미사일이 다시 각도가 꺾이면서 지금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통상적으로 저런 콜드런칭 방식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성광이 있으면서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옆에 미사일 옆에서 불꽃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자세 제어를 하거든요. 지금 자세 제어 과정이 없이 방향이 꺾어집니다.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저 성광 있는 뿌연 부분 거기서부터는 합성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 전까지는 저는 합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 한미일 그 안보 당국자 예. 회의 또 그 내주 초에는 또 샹그릴라 대화 그 아시아 지역의 그 태평양 지역의 국방장관 회의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예. 핵심 의제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것을 앞두고 이런 것을 조작을 해서 우리도 사실은 뭐 비전문가가 지금 보기에도 이러는데 정말 영상 전문가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은 조작이다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진짜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작하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어느 정도 다만 마지막 부분적으로 네. 조작을 했을 수는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그동안의 어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은 이제 맞다. SLBM을 진짜 개발을 했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건 아니다. 저건 바지선에서 쏘았을 것이다. 뭐 형편없다. 아직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물론 첫째는 자기들이 분명히 개발을 해놓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사드뿐만 아니라 뭐 MD, 뭐 킬체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회의 장면도 내보냈습니다. 우리 그 당국자들에.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일종의 뭐 허둥지둥하고 있다. 자신들의 그 무기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고 만약에 서울에서 한두 발만 정말 미사일 떨어지면은 정말 이제 호비백산에서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고 이제 패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뭐 그런 식의 지금 뭐 협박이랄까 위협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내면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짜론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영상을 또 내보낼지도 모르죠. 진짜 이제 잠수함에서 사출을 통해서 나가서 그런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목적 자체는 자신들은 분명히 개발해 놓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누구도 미국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방어 내지는 만약에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쑥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금 그 장면이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무력을 과시한다거나 좀 위협을 한다는 그런 목적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무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격을 하고 뭐 보복을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지금 어떻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많은 이제 간부들을 숙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심이 약간 흔들리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그 이 갈등을 계속 유발함으로써 내부 통합을 하는 또 김정은의 유대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뭐 다목적적인 영상을 지금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또 자막이 좀 있었어요. 그 자막이 좀 눈길을 끄는데 서울에 미사일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 상황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서울을 타격할 목적으로 이렇게 SLBM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죠. 지금 뭐 북한은 이 SLBM뿐만 아니고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한 1,500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KN-O2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한 1,500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서울에 한두 발만 떨어져도 극도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를테면 재래식 폭탄을 장착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면 물론 혼란이 생기겠지만 아주 그 지엽적인 파괴력입니다. 이를테면 뭐 탄도 중량 한 1톤짜리 미사일이 어딘가에 명중을 한다면 뭐 약간 작은 건물 정도 한 5층, 뭐 6층, 뭐 10층 정도 되는 건물 정도 하나가 대파되는 그 정도의 위력인데 그걸 가지고 극도의 혼란이라 하기에는 뭐 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서울에다가 쏜다면 이건 정말 극도의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생화학무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실어서 보내면 서울의 한 개 구 이상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구 이상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라는 건 북한입니다. 예. 그런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그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네, 예. 또 우리와 앞으로 대화를 할 때 뭔가 가치를 또는 가격표를 그에 맞추어서 책정해라 하는 그러한 협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장 지수를 높이면서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북한이 연평도 바로 앞에 있는 무인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 거기에 지금 갈도라고 예, 하는 예. 무인도에다가 일종의 군사시설을 만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 보도에서 122mm 방사포를 아마 거기다 배치할 것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확실치는 않죠. 예, 예. 뭐 앞으로는 이제 뭘 배치할 건지 거기에 이제 관측소를 만들 건지 예. 아니면 정말 어떤 최정예 부대 상륙 부대만 거기다 배치할지 그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갈도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연평도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게 이제 갈도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122mm 방사포를 여기다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난 2010년 11월 그 연평 포격 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이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 길이가 가깝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NLL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 해군 함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함정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122mm가 약 한 20km 정도 사정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일대에 우리 해군 함정들, 우리 해병 부대들이 다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텐데 이렇게까지 북한이 전진 배치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에 예,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김정일이는 2012년부터 그 2015년을 이제 통일 대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매년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설마 정말 김정은이가 소위 미치지 않는 한 남한을 선제 공격해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계속적으로 남한을 위협을 하고 더 나가서 한미연합 전력을 위협을 함으로써 뭔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다분히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좀 낙관적으로 뭐 해석을 하자면 육자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대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고립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상황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군사력 아까 이제 SLBM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군사적인 그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제 대화를 하자. 대화 국면으로 가자. 이런 그 압박이라 할까? 뭐 이런 이제 협상을 위한 하나의 이제 사전 단계가 아닌가. 저는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정말 서해 5도를 올 2월 달에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그래서 5도 점령 내지는 방어 내지는 점령 훈련을 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선제적으로 정말 우리 그 서해 5도를 점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만약에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한 그건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있을 그런 여러 가지 협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도발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협상을 위한 포석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늘상 북한이 이런 이제 모험주의적인 행동 또는 뭐 군사 훈련 내지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무부라든가 국방부에서는 이제 성명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 허튼 짓 하지 말라. 만약 그럴 경우에는 당신들은 정말 초토화된다. 이런 정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근에 북한의 이런 일련의 그 아주 강압적인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일말을 미 국무성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근데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 뭐 일테면 국지전 도발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협상을 하려는 혹시라도 예,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말 자극적인 너무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제하라는 그런 거지. 따라서 미국도 전략전술상 압박도 하지만 예. 앞으로 있을 육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화 국면에도 또 함께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서해에서 하나의 움직임이 더 포착이 됐는데 북한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파도 관통형 고속함정을 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어떤 함정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백령도 갈 때 우리 관광객들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일종의 그 물리를 조금 부상해서 이렇게 달리는 배가 있고요. 또 그 우리 관광객들이 부산이나 울산에서 일본 대마도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데 관광할 때 가는 그 여객선이 있어요. 이 물을 부상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수중 부상형 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파도 관통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도의 영향, 물 위에 떠서 가니까 예, 예.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죠. 당연히 이제 저항을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 그래서 시속 한 90km 정도까지 내는 배인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신형 그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특히 이 배가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정의 레이더에 이 배가 이를테면 한 200톤 정도 되는데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 20톤, 30톤 정도 되는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어선이구나 또는 예, 예. 목선이구나 뭐 이렇게 조금 방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텔스 형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에게 탐지되지 않고 침투해서 뭐 일각에는 그 파도관통형 VSB를 가지고 우리 도서 점령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은 도서 점령 기도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 상륙함이 아니고 그냥 바다를 계속 헤집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어딘가에 접안하고 누구를 내리고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배를 가지고 우리 경기만 지역에 즉 그 NLL을 이제 1선으로 해서 2선, 3선, 4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이 축선별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축선 깊숙이 침투해서 2선에 있는 1선에 있는 참수리 고속정들이 아닌 2선에 있는 우리의 중대형급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냐 그렇게 보지 저걸 가지고 뭐 도서 상륙을 하겠다 그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함정을 공격할 만한 그런 무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있는 상황에서 함대함 미사일이 예, 함대함 미사일이라고 우란이라고 하는 함대함 미사일이 저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고 8사 실험한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함대함 미사일은 만약에 러시아제 그 우란이라고 하는 미사일과 그게 똑같다면 한 130km를 시스키밍 즉 그 수면에 바싹 붙어서 이렇게 비행하기 때문에 저 함대함 미사일은 우리의 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리고 해군 이함대에 있는 여러 군함들 중에서 저 함대함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군함 한 10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한 70% 이상의 군함들은 저 함대함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후방으로 침투해서 후방에 있는 함대함 미사일 대응 능력이 없는 우리 중대형 군함들 이를테면 천안함이라든지 그 천안함 정도의 군함 한 1000톤에서 2000톤 정도 되는 군함들은 저 함대함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구형함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격심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술을 보일 수도 있죠. 이것은 지금 기존의 국지도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전시에도 우리 해군 함대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봅니다. 오늘 북한이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 지수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게 실제 도발로 이어지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언제쯤 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자기들에게 압박만 강할 뿐이지 뭔가 좀 대화를 위한 당근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불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그 보면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진핑 주석이 워낙 김정은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아주 그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중국도 언제까지 북한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고 특히 핵을 계속 지금 증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육자회담을 재개하든지 해서 당근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한 5월, 6월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여름쯤이면 뭔가 좀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태도 변화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뭐 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반도 안정화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뭔가 지금 우다웨이를 만나고 온 우리 예, 이제 황중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중국이 중요하다는 이 여기에 조금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또 중국을 방문을 해서 우다웨이 대표를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